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무역통상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무역 프로세스 또는 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출 거래 절차, 수입 거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과 또 인코텀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아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인코텀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 품질 조건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무역통상 중국어 강의 자료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대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매도인, 즉 수출업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측이 정한 품질대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인 물품의 품질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가격 조건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가격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 조건이 당사자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량 조건이 있습니다. 수량은 통상적으로 수량 기준에 의해서 표시되고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 조건으로서는 물품의 성질, 종류, 상습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이런 거래 전 과정에 있어서 수량 단위를 또 수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선적 조건입니다. 네, 선적 조건. 선적은 상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입니다. 선적은 본선에서 또는 본선의 갑판에서의 적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항공기, 철도, 화차 등의 모든 운송수단에서의 적재, 우편의 경우에는 발송, 복합 운송의 경우는 수탁 등의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결제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가 계약 물품의 인도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의 최대 의무는 대금 지급과 계약 물품의 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물품의 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물품의 인도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즉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대금의 결제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보험 조건입니다. 보험 조건은 운송 물품이 장거리 운송 기간 중에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하보험을 부부합니다. 물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부부를 하고 만일의 손해가 발생할 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포장 조건에는 물품의 내용과 외형을 보호하여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외관상의
외관상으로 쉽게 판별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역 구제 조건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 매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 외에 계약 이행 이후에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양측 간의 분쟁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측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인코텀스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역 조건에 해당 해석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일 해석을 나타낸 것이 인코텀스입니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입니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그래서 인코텀스라고 하고요. 1920년에 창설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당사자들은 FOB, CIF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할 때 인코텀스를 적용하려면 계약의 해석 조건으로 인코텀스 2010을 채택한다 또는 인코텀스 2020을 채택한다 라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인코텀스를 기준으로 한다 하게 되면 인코텀스 20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2010 또는 202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코텀스를 개정해왔습니다. 이미 인코텀스 2020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서는 인코텀스 2010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 2020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10의 구성입니다. 인코텀스 2010의 정형거래 조건은 인코텀스 2000과는 달리 EFCD의 4개의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는 출하지, 인도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EXW가 있습니다. 네. 이군은 출하지 인도 조건으로 여기 보시면 departure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부 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EXW가 있습니다. F군은 주요 운임 매수인 부담으로 main carriage unpai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모두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기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요 운임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즉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FCA, FAS, FOB 등이 있습니다. C군은 주요 운임 부담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주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적출 후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CFR, CIF, CPT, CIP 등이 있습니다. D군은 도착지, arrival, 인도 조건으로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매수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DAT, DAP, DDP 등이 있습니다. 인코텀스 2010의 전용 거래 조건은 인코텀스 2000과는 달리 복합 운송 조건과 해상 운송 조건으로 단순하여 구분합니다. 복합 운송 조건은 선택된 운송수단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복합 운송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선박과 육상 운송, 선박과 기차, 기차와 트럭, 다시 항공 운송, 이렇게 복합 운송 조건입니다. 조건으로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등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복합 운송 조건은 해상 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운송의 일부 구간에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상 운송 조건은 인도 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장소가 항구에서만 적용되는 조건으로 FAS, FOB, CFR, CIF 등의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 FAS, FOB, CFR, CIF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조건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역통상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한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Xworks입니다. 여기서 works 하면 work 하면 일이라는 뜻이 되지만 works 하면 공장이 됩니다. 공장 인도 조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공장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처분해주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거래입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 상태로 처분해준다. 매도인은 수출업자고 매수인은 수입업자입니다. 매수인은 수입업자입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자신의 회사에 있는 회사에 있는 시설 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임의처분 상태로 처분해 줍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거래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